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며칠 사이에 확진자가 정말 많이 지금 늘어난 상황인데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에 대한 긴급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요,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외식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이 외식업체 육성자금 금리를 종전보다 0.5%포인트 낮추고요. 또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대상 단체 선정 시기를 종전 5월에서 3월로 앞당긴다고 합니다. 네, 먼저 외식업체 육성자금은 1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되는 것으로 전체 예상 규모는 100억 원 정도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은 소규모 외식업체들이 조직을 꾸려서 식재료를 공동 구매하게 되면 재반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이번 대책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요. 그리고 또 외식업체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이 예산 규모가 작고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이 많아서 이 외식업 활성화 역부족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도 또 외식업체들도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목소리들을 좀 잘 경청을 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으로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영철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조영철입니다. 자, 오늘 위원님과 저희가 나눌 농산물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망과 참외 그리고 고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봄을 뜻하는 우수도 지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온이 좀 많이 올라서 농수산물 시장에는 좀 봄 기운이 느껴져야 할 텐데 지금 예년 같은 봄나물 거래도 좀 활발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소비 부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걱정이 많은 시기거든요. 일단은 오늘은 봄나물 위주로 먼저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 1,078톤, 과일과자 866톤, 일반 채소는 3,919톤 들어왔습니다. 총 5,864톤 반입됐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은 299톤 정도, 오늘이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냉이 5.5톤 정도 반입이 됐네요. 어제 들어온 물량 4.7톤 정도 되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0.8톤 정도 증가했네요. 냉이 4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5,424원, 최고가는 46,500원, 최저가는 32,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34,000원대였던 시세, 오늘 평균가 35,000원대까지 시세는 상승했습니다. 737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고요. 냉이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면 2월 15일 때 3771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다가요. 16일 기점으로 한 번 더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18일 때 36,000원대 시세를 형성을 했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약간의 주춤하는, 어제 같은 경우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늘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가격 35,424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이 최고가 46,500원 기록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했고요. 평균가는 당진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29,24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참나물입니다. 19.3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0.69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1.3톤 정도 줄었습니다.
봄나물 4kg 상품 기준 평균가 6,786원입니다. 최고가 7,200원이고요. 최저가는 6,400원을 기록했네요. 오늘 평균가 6,786원, 어제만 해도 6,987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201원 더 하락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면요. 2월 17일 9,346원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프 계속해서 아래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소폭이긴 하지만 또 떨어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산지별로 계속해서 보시죠. 밀양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7,300원이고요. 평균가 같은 경우는 6,04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돈나물도 보시죠. 13톤 정도 반입이 됐네요. 어제는 12.64톤 들어왔었고요. 물량 차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0.2톤 정도 더 많이 반입이 됐습니다. 돈나물 4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4,545원, 최고가는 5,100원, 최저가는 4,4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어제 4,954원이었던 평균가 오늘 4,545원까지 하락세 나타냈고요. 어제보다 409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면 2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8일 때 8,000원대까지 시세가 상승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보시다시피 18일 기준으로 다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제 이후로 다시 또 소폭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죠. 오늘 가격 4,545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최고가 5,300원 기록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높은 가격 형성했고요. 평균가 역시 남양주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3,95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봄나물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시세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아무래도 좀 소비 부진이 가장 큰 이유겠죠? 그렇습니다. 참 우울한 소식이긴 하지만 방송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부진으로 외식업계의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특히 냉이와 참나물의 경우에는 올해 일조량의 부족으로 지난해 이맘때보다도 가락시장 출하량이 20%까지 줄었는데요. 그 정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도 작년 대비 10%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농민들의 근심이 큰 상황입니다. 또 돈나물과 달래의 경우에는요. 출하량은 다행히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시세는 작년 대비 10에서 20% 떨어져서 이 역시 농민들에게는 좀 아픔이 있습니다. 네, 봄나물 거래가 한창 활발해야 할 텐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출하량이 줄어든 품목조차 시세가 좋지 않아서 참 걱정인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경락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요. 오늘의 채소입니다. 피망 경락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피망은 19.97톤, 한 20톤 정도 반입이 됐네요. 어제는 26.5톤을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6.5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네, 청피망 10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58,822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53,000원, 최저가는 49,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49,176원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평균가는 58,822원으로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1,646원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도 봐야겠죠. 지금 보시면 2월 15일 가격이 9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 보시다시피 그래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19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 거의 비슷한 시세, 어제와 53,000원대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이 9만 원대였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이 그래도 10만 원을 넘어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월 23일부터 2월 3일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올해 시세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2월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올해 시세가 지난해보다 높게 형성되는 기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월 10일 기점으로 10만 원을 찍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금 올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지난해는 이 시기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 거의 비슷한 시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진주시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 형성했습니다. 최고가 57,000원, 평균가는 44,62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홍피망도 보시죠.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72,210원입니다. 최고가 88,000원, 최저가는 55,000원에 낙찰됐고요. 오늘 72,000원대 시세입니다. 어제보다 올랐죠? 3,564원 더 오른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자, 홍피망 같은 경우는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이 보시다시피 우상향입니다. 지금 청피망과 조금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2월 15일 68,000원이었던 시세 계속해서 오르면서 오늘 가격 어제 기점을 더 크게 올랐습니다. 88,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도 비교해보죠.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 74,000원대. 올해 같은 경우는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긴 했었습니다만 약간의 등하락이 있었습니다. 지금 1월 23일부터 2월 3일 전까지만 해도 올해 시세가 높다가 그 이후에 좀 올해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면서 지난해가 더 높게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월 10일 기점으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가격 72,210원,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높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광주 남구가 최고가 94,0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광주 광역시가 평균가는 가장 높네요. 79,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국내 최대 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너무나 안 좋은 악재의 소식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사실인데요. 제가 사실 좀 일찍 가락동에 도착을 해서 좀 주변을 좀 살펴봤는데 분위기 때문일까요? 평소보다도 사실 금요일답지 않게 전반적으로 우리 농산물들의 반입량이 꽤 많이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무쪼록 대한민국 중심 유통지인 만큼 우리 코로나19가 이곳만큼은 좀 지나가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진 안전합니다. 자, 피망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망 경매사 김동우입니다. 네. 자꾸 뒤로 가 얼굴 조그맣게 나오려고 앞으로 가세요. 예. 오늘만큼 우리가 좀 씩씩하게 좋은 네네.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매사님 좀 오늘 일찍 와서 네. 가락동을 좀 살펴봤는데 와, 양들이 어떤 평소에 금요일의 양이 아니에요. 전반적인 우리 채소 반입량들이요. 네네네. 지금 금요일 치고는 양이 조금 감소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양이 감소한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좀 잘 지나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가락동만큼은 얼씬도 못하게 우리가 막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피망 소식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피망 경매 역시도 그렇게 좀 맑음은 아니었다. 예, 네. 앞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경매 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지금 경매 분위기 자체는 이제 전주 대비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시세도 많이 감소한 측면이고 매기도 좀 많이 줄어가지고 좀 분위기 자체는 조금 안 좋은 편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좀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피망이 또 비타민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네, 우리 또 건강을 챙기는 참 좋은 채소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이 피망은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꼭 먹어야 되는 채소다 이런 마음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피망 쪽이 좀 많이 네네. 심리가 좀 이렇게 위축돼 있는 모습입니다. 양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어느 정도 오늘 반입되는 상황일까요? 시장 전체적인 반입량은 약 20톤 가량으로 전주 대비해서 크게 줄어든 편은 아니고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반입이 되고 있고요. 시세 자체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주 대비해서 조금 많이 내려간 상태로 지금 경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와 비교를 했을 때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이다. 네, 살짝 짚어주셨는데 오늘 피망 얼마에 거래됐는지 좀 짚어주세요. 네, 피망 전주에는 7, 8만 원까지 나오던 것들이 지금 경매가로 4만 원대를 형성하면서 한 3만 원, 2만 원, 3만 원대를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그 분위기 자체도 별로 좋진 않아가지고 지금 힘들게 좀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경매사님 항상 좀 씩씩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유난히 힘이 좀 많이 없으세요. 그 이유가 지난주에 우리 피망이 7, 8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거래가가 4만 원이고 이건 상품 기준인 거죠. 네네.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거의 지금 10,000원, 2만 원대 지금 주종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산지에서 좀 많이 걱정들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작년하고 동기간 대비 시세를 비교를 해보자면 또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거든요. 현 시세가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에도 4만 원대, 5만 원대 선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지금 내려온 선이 지금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시세는 이제 한 4, 5만 원대 작년과 비슷하지만은 이제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거의 시세가 지금 현재 반토막 가까이 지금 뚝 하락을 했습니다. 어떤 원인 때문이에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뭐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마트 쪽에서도 납품이 줄고 지금 전체적인 납품량들이 발주들이 줄다 보니까 중매인들도 약간 주춤하는 게 아닌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좀 납품 이제 발주량이 좀 줄어드는데 우리 중도매인들도 선뜻 구매를 했다가 이게 고스란히 이제 재고로 쌓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매력이 제대로 좀 받쳐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들을 살펴볼게요. 피망은 지금 현재 어떤 지역들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을까요? 지금 피망 나오는 지역들은 보통 대체적으로 경상도나 전라도 지방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경상도 쪽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락동에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경상도 쪽에서 올라오는 우리 피망들이고요. 이쪽 지금 산지의 상황은 어때요? 산지의 지금 뭐 작황 상태는 뭐 작년 대비해서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편이고요. 뭐 물량도 비슷한 걸로 봐서는 지금 작황 상태가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피망을 이렇게 준비해 오셨는데 아직 피망이 좀 반입되기 전인가 봐요. 구하기 힘드셨다고요? 네, 아직 지금 피망 차들이 아직 다 오질 않아가지고 조금 구하기가 힘든데 어떻게든 구해왔습니다. 네, 어떻게든 구해 오시는 분입니다. 좀 보여주세요. 좀 현재 요 지금 가져온 피망이 우리가 피망하면 이제 두 가지, 홍피망과 이제 청피망인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청피망이잖아요. 네네. 네. 아무래도 홍피망보다는 지금 청피망이 많이 반입이 되고 있고 보여드리다시피 지금 뭐 이제 알이 좀 굵고 광택이 좀 나면서 이제 선별이 좀 일률적으로 잘 된 것들이 지금 시세는 그래도 5만 원대 가까이 받아 가시고 있으시고 그거보다 조금 아랫등급이 이제 4만 원대 중반선을 지금 받아가시고 계셔가지고 그것만 좀 주의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뭐 아무래도 남들보다는 더 좋은 시세를 받아가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게 이제 좋은 피망, 우리 경매사님 두 손에 올려져 있는 피망이 좋은 시세를 받는 피망이고요. 현재 지금 가락동에 반입된 우리 피망들이 어디 좀 양호해요? 이렇게 좋은 피망들의 비중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현재? 지금 현재 뭐 대체적으로 좋은 피망들이 많이 반입이 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조금 이제 선별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도 계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높이 올려서 좀 보여주시면은 이 정도 좀 크기와 색택만 좀 잘 받쳐준다면 시세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걱정인 건 사실 지금 품질이고 시세 부분이 아니에요. 소비가 지금 워낙 지금 이 심리 자체가 쭉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좀 주말에 특히 이때 좀 밖에 잘 안 나가시잖아요. 현재는 그렇죠. 피망을 가지고 집에서 뭘 만들어 먹으면 좋을까요, 연매사님? 제가 요리 쪽은 잘 몰라가지고 뭐 아무래도 피망 쪽으로는 뭐 잡채가 낫지 않을까요? 네, 뭐 잔칫날도 아닌데 집에서 주말에 잡채까지는 좀 무리고 그냥 먹어도 좋아요. 사실 피망이 뭐 파프리카도 그렇지만 피망도 그냥 먹어도 좋고요. 사실 좀 이 시기에 소비가 좀 약한 우리 채소들 많이들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피망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채소 피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피망 생산 현황부터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피망의 재배 면적은요. 2017년에 136헥타를 재배해서 6,465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피망과 같이 비슷하게 생긴 파프리카의 재배 면적은요. 그보다 작은 99헥타에서 1,802톤을 생산했습니다. 이 생산의 추이는요. 2012년과 비교해 보면요. 피망 재배 면적이 2012년에는 547헥타여서 피망이나 파프리카 모두 2017년에는 그 이전에 비해서 한 4분의 1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피망과 파프리카가 정확히 어떤 부분이 다른지 모르는 소비자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피망과 파프리카 어떤 부분이 다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네, 식물학적으로는요. 네네. 피망이나 파프리카나 같은 식물입니다. 그리고 또 피망과 파프리카는 맛이나 향 그것뿐만 아니라 식감이 약간의 차이만 날 뿐이고요. 같은 부류의 식물로 그렇게 재배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국내에 먼저 도입된 피망의 경우에는요. 프랑스 말인 피멘트에서 이것을 프랑식 발음을 일본어로 볼 경유해서 도입되면서 피망으로 들어왔고요.
나중에 수입된 파프리카는 헝가리나 그리고 네덜란드 발음대로 파프리카로 그렇게 도입된 겁니다. 예. 두 채소의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그렇게 면밀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은데요. 국내 시장에서는 유독 구분해서 유통이 되고 있고요. 또 굳이 차이를 본다면 피망의 경우에는 매운맛이 약간 남아 있고요. 육질이 질기면서 볶음용으로 많이 활용되는 반면에 파프리카는 매운맛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식감이 아삭하고 생식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위원님 설명으로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그러게요. 있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피망의 주요 품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국내 소비자들은요, 피망도 역시 큰 것을 좋아해서 대과종 위주로 그렇게 저희들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캘리포니아 원더나 월계관 그리고 오리엔탈 글로리와 같은 대과종이 있고요. 소과종으로는 에이스나 뉴에이스라는 품종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색을 띠고 있는 골든 서머도 재배되고 있는데요. 품종별 차이를 보면 캘리포니아 원더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그런 대표적인 품종이고요. 월계관과 오리엔탈 글로리는 과중이 과일의 무게가 90g 전후되는 대과종입니다. 반면에 에이스와 뉴에이스는 과일의 무게는 50g 정도로 작지만 조생종인 품종이어서 또 따로 재배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 피망 이 수출 현황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피망에 대한 수출 통계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는데요. 네. 착색 당고추라고도 하죠. 파프리카의 수출 현황을 보면요. 2018년에 32,000여 톤을 수출했는데 99%를 다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수출 확대를 위해서 다행히 작년 12월에 한국과 중국의 차관급 인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한국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을 위한 그런 양해각서를 서명해서 현재 국내 19개 수출 단지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네. 좀 수출 다변화가 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뭐 코로나19가 어딜 가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농가에서는 보다 좋은 품질로 승부를 좀 봐야 할 텐데요. 이맘때 농가에서 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직도 좋은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피망은 겨울철 시설 내의 환경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품질과 수량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온도와 습도 관리와 양액 공급 정도를 균등하고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야간 온도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될 경우에는요. 작물의 초세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하고요. 또 겨울철에는 시설 내에서 많이 발생될 수 있죠. 흰가루병이나 잿빛 곰팡이와 같은 이런 곰팡이병에도 방제에 신경 쓰시면서요. 이제 한참 수확을 하고 있는데 수확용 칼의 소독도 잘 해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그 절단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이것들은 직접 생식용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네. 시설 내 환경을 최대한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는 네.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온도와 청결적인 부분을 더 유심히 보고 또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과일 과채 시황까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20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제2차 코로나19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13일에서 19일까지 사업장 매출액 변화를 묻는 질문에 지난주보다 매우 감소했다 또는 감소했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상공인 대부분이 매출액의 변화를 지금 크게 실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과일 과채 가격은 어떻게 형성됐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딸기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236.5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58.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77.65톤 증가했습니다. 딸기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5,41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 13,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15,000원대 평균가 소폭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59원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월 15일 18,776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가였고요. 이후에 하락 흐름이 지속되다가 2월 18일 또 19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올랐고요. 오늘 가격 15,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게 형성됐습니다. 56,000원에 거래됐고요. 담양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6,202원의 시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 보겠습니다. 오늘 190.7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11.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79.27톤 증가했습니다. 자, 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21,122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3,000원, 최저가 18,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19,000원대, 오늘 평균가는 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469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큰 변화는 없는데요. 2월 15일 보시면 19,025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가였고요. 이후에 소폭이지만 상승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21,122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이 최고가 평균가 가장 높네요. 최고가는 25,000원, 평균가 18,381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사과도 보시죠. 오늘 165.3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02.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63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사과 부사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3,595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36,000원, 최저가 15,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19,000원대, 오늘은 23,000원을 지금 넘어서는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4,379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2월 17일 보시면 31,52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하루 만에 뚝 떨어졌습니다. 2월 18일 가격 18,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상승세로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3,000원대의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동시가 최고가 36,000원으로 가장 높고요. 평균가 역시 가장 높습니다. 23,533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오늘의 과일은 참외입니다. 2월인데요. 벌써 여름 과일 참외 출하가 시작이 됐는데요. 평년과 비교해서 출하 시기가 좀 빨라진 건가요,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유난히 따뜻한 겨울 때문에요. 초기 출하 물량에 참외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출하는 예년에 비해서 10일 정도 빨라진 반면에 시세는 평년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이른 시기에 저렴한 그런 참외를 맛있게 드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막 출하를 시작한 참외가 이제 과일 소비에 좀 활기를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어서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38.13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30.5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7.5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53,01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57,000원, 최저가 5만 원이었고요. 자, 어제 51,000원대, 오늘은 53,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741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2월 15일 보시면 58,000원대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인데요.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51,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회복세를 보여서 53,000원대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지난해 30일과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23일부터 2월 초반까지 올해보다는 지금 가격이 낮은 상황이었지만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시 53,000원대로 지난해보다 올해 가격이 낮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과일 참외 등락가까지 살펴봤는데요. 참외 경매 상황은 어땠는지 가락동 농산물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합 함께서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좀 달콤한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맘때 좀 아삭한 식감과 그 은은한 달콤한 향이 가득한 참외 소식 준비했거든요.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경매사 서영주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경매사님. 예, 저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 예. 그럼요. 좀 이게 좀 시끄럽고 뒤숭숭하니까 뭐 이렇게 목소리도 크게 안 나오시죠, 사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쉬는 시간이다 보니까 좀 쉬었다가 나오는 시간이다 보니까 조금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는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과일 경매하려면 지금 잘 시간인데
이경화가 인터뷰하느라고 지금 가락동 36에서 불러서 내가 지금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있다. 그렇죠. 그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아이고. 하지만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사실 우리 관리 경매사님들 좀 많이 나와 주셔야 돼요. 네. 지금 전반적인 이런 상황들을 산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네. 가락동에서 지금 경매가 잘 되고 있는지, 시세는 지금 원하는 만큼 잘 받쳐주고 있는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잠은 못 주무셔서 힘드시겠지만 네. 나와주세요. 그럼요. 네. 나와야죠. 감사합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어때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참외 경매 네. 할 때 와, 이 구매력이 너무 떨어졌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네. 예, 먼저 살짝 좀 전해 들었는데 네. 평소에 한 중도매니들 한 몇 명 정도 참여를 하시죠? 참외 경매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경매를 시작하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80명에서 70명 정도가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경매는요?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좀 뜸하고 판매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반 정도밖에 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경매 분위기도 옛날처럼 막 흥이 나서 이렇게 경매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힘든 상황에서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자, 열심히 좀 팔아야 되는 좀 입장이긴 하지만요.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게 우리 상인들 역시도 이게 그냥 무조건 양만 많이 해서 사놨다가 소비가 안 되면은 고스란히 또 재고가 쌓이면서 그게 다 부담이 되거든요. 또 참외는 그렇게 오래 저장할 수는 없는 과일인 거죠. 그쵸. 어느 정도 가능해요, 저장은? 지금처럼 일교차가 좀 심할 때는 많이 가야 이틀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매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재고를 놓고 팔 수 있는 과일 같은 경우에는 좀 물건을 좀 사서 저장을 할 수가 있겠지만 참외는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로바로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좀 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날마다 좀 시세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장성이 조금 떨어지는 과일이다 보니까 더 이제 사실 꺼려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아무래도. 금요일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주말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많은 양 구매를 하는데 경매 분위기 참여 역시도 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양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참외 어느 정도 반입된 상황일까요? 예,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이제 초동에 나오는 물량들 자체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늦게 나오는 시기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양이 전반적으로 증가를 한 상태고요. 증가가 된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소비 자체가 원활하지 않고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에가 한 37톤 정도 반입이 됐다고 하면은 저희 올해는 뭐 51톤 정도. 그리고 이게 일주일로 이제 평균치로 나왔기 때문에 하루 같은 경우에는 뭐 반입량이 8톤. 근데 뭐 작년 같은 경우 8톤인데 올해 같은 경우 한 10톤에서 11톤. 좀 증가된 상태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예. 뭐 작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확연하게 좀 양이 많이 늘어났어요. 아무래도 좀 재배 면적도 많이 늘어난 거죠? 참외. 네, 예, 재배 면적도 늘어났고 아무래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햇빛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기후 때문에 기후 영향이 좀 커서 그런지 초동 물량이 이제 늦게 좀 출하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양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증가된 상태로 출하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사실 개인적으로 참 그 아삭한 식감과 그 달달함에 네. 속 빼고 드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드세요, 경매사님 참외?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맛을 보는 상태입니다. 저도요. 씨까지. 예. 그래도 약간 그 먹고 속이 불편하다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네. 속까지 다 먹어줘야만이 그 달달한 진짜 꿀맛을 느낄 수가 그쵸. 있잖아요. 예. 전 개인적으로 참외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량이 좀 늘어나고 재배 면적이 늘어났다는 건 좀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반길 만한 또 소식은 아니에요, 사실. 양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잘 돼서 재배 면적이 증가된 만큼의 이제 소비가 되면은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많이 팔고 중도매 입장에서도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좀 다행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뭐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지금 너무 여파가 크기 때문에 이게 면적이 늘었다고 해서 무작정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예. 맞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좀 시세가 좀 많이 하락하지 않아야 되는데 걱정돼요. 좀 묻기도 전에 걱정이 돼요. 네. 시세 오늘 얼마에 거래된 상황일까요? 작년보다는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감소가 좀 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평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비되는 양이 좀 적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오늘 한 48,000원에서 46,000원대 그 가격대가 좀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네, 46,000원에서 48,000원까지 오늘 나온 시세고요. 몇 킬로그램 기준이죠? 10kg 기준. 네, 예. 참외 10kg 기준인데 좋은 시세 나온 건 또 꽤 높게 또 가격이 나왔다는데 어디까지 나왔어요? 제일 비싼 거는 저희가 지금 저희 청가에서는 10만 원까지 좀 나왔는데 네. 좀 특수한 물건이고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 중도매인들이 이제 맛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그 맛에 비유해가지고 중도매인들이 이제
가격 차가 좀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10만 원까지 오늘 들고 보여주세요. 네. 이게 그럼 10만 원짜리예요? 네, 이게 10만 원짜리입니다. 아 그래요? 먹어야겠네. 자 그러면 겸회사님 일단 뭐 10만 원 그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뭐 48,000원 네. 요 시세가 지난해하고 비교하면은 하락한 시세잖아요. 네. 네 어느 정도요? 좀 작년하고 비교를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작년에 초동 물량 나왔을 때는 이제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행사도 많이 걸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진짜 코로나 여파가 가장 커서 소비 자체가 원치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작년 같은 거는 판매가 잘 됐고 올해는 좀 판매가 좀 뜸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이제 참외하면 대표적으로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어디? 성주입니다. 성주입니다. 성주 지역이고 네. 전반적으로 작황은 좀 양호해요 현재는요. 네, 많이 양호한 편이고 작년이랑 뭐 비교해서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또 판매가 잘 돼야 재배 면적이 증가한 만큼 또 소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어때요? 좀 참외를 좀 높이 올려보. 왜냐면 비싼 아니잖아요. 이렇게 높이 이렇게 쭉쭉쭉. 아, 예. 이거 오늘 경락가 10만 원이요. 근데 사실 솔직히 가까이서 보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쵸. 예, 좀 구가 작고요. 네. 근데 얘가 10만 원이면 그 밑은 조금 품질이 떨어질 것도 같은데요. 네. 시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무래도 품질일 거예요. 네. 어떤 부분들인지 한번 짚어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참외가 지금 현재로서는 속이 단단해야 되고요. 색깔도 좀 짙게 나오면서 잘라봤을 때 당도가 좀 잘 나와야 됩니다. 예, 지금 중고맨들이 다 맛을 보고 물건들을 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모양, 그다음에 색깔 그런 것들이 다 일치해 줘야지만 10만 원에서 뭐 최고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참외 품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세를 받쳐주는 건요 아무래도 품질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선별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겸사님 주말에 어디 나가시나요? 아니요, 예. 이동을 안 하고 이제 현재는 주말에는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쉬는 걸로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좀 너무나 심리적으로 좀 많이 좀 거의 공포에 가깝게 지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몸에 참 좋은 채소와 과일들 좀 듬뿍듬뿍 드시면서 좀 따뜻하게 마음만이라도 좀 따뜻하게 보내는 그런 주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참외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참외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외 생산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경매사님은 참외 재배 면적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라고도 말씀하셨는데 통계적으로 보면요. 최근 들어서 국내 참외 면적은 계속 감소하는 경향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해서요. 국내 참외 재배 면적은 3,614헥타에서 약 13만 톤 정도가 생산됐는데요. 이 중에 노지 재배보다 시설 재배가 12만 7천 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같은 기간에 국내에서 생산된 양을 보면요. 경상북도가 3,180헥타에서 11만 7천 톤을 생산함으로써 국내 생산량의 90% 정도를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네, 자 겨울 날씨도 굉장히 따뜻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기온이 높아지면서 올해 참외 작황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출하 물량이 늘어난 것은 분명히 따뜻한 겨울 때문이긴 한데요. 네. 올 겨울이 따뜻하긴 했지만 사실은 잦은 흐린 날씨도 있었고 비도 자주 와서 예. 전반적으로 일조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확량도 감소할 수 있고요. 기온과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일조가 부족하게 되면 일부 지역에서는요. 참외의 어떤 흐리고 그런 따뜻한 날씨 영향으로 인해서 연약하게 웃자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병해충에 약해지는 문제가 있고요. 또 참외 비대가 지연되는 바람에 생산량이 감소하고 중소과가 많아지는 그런 현상도 우려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참외를 평가할 때 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참외를 생산하는 농민의 경우에는요. 사실은 이렇게 크기와 색택, 모양, 당도 순으로 그렇게 우선하고 평가하고 있지만요. 전문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당도를 가장 우선으로 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신선도를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유기농 재배 참외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는 것을 보면 안전도에도 깊은 그런 관심이 있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생산 농가에서는 이런 연구 결과를 참고하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소비자들은 더욱더 달콤한 과일을 계속해서 좀 찾으시는 경향이 있는 것 맛있어야죠.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참외하면 빠질 수 없는 지역이죠. 경상북도 성주군의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에서 이 참외에 관련한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군청 농정과에서 참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곽신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성주에서는 전국 참외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또 참외 사상 최고의 조수입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성주 참외 재배 현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인 2019년에 우리 군 참외 조수입은 5,050억 원으로 사상 최고의 조수입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3,896농가가 18만 8천 톤 참외를 3,457헥타, 한 4만 7천 동 정도 면적에서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맛있는 명품 참외를 생산하였습니다. 현재 작황은 평년 대비 기온이 높아 생육 상황이 양호한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생산량과 판매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월 중순부터 참외 물량이 증가되어 2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출하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천억 원 이상의 이제 수입을 달성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참외 재배 농가들의 고품질 참외 생산을 위한 장인 정신과 성주군의 참외 시설의 현대화 및 대형화, 그리고 자동화를 위한 시설하우스 자동 개폐기, 스마트팜 등 각종 선진 기자재 등 성주군의 많은 지원도 한몫했던 것 같고요. 산지 공판장 및 산지 유통 시설을 통한 유통 혁신과 대형 마트의 직거래, 인터넷 거래 등을 통하여 참외 소득이 증대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지원으로 역대 최고의 조수입을 올린 것 같은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참외 생산량과 농가 소득도 달라졌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작년 대비 현재 참외 작황은 양호한 편이지만 금년 생산량은 비슷하거나 약간 증대할 것으로 보이고요. 참외 농가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득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도록 홍보 및 판로 확대, 수출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방금 홍보와 또 판로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죠. 네, 2020년은 성주에서 참외 상업 재배를 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외 재배 50년사를 맞이하여 더 맛 좋고 품질 좋은 성주 참외를 재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전국적인 참외 소비 론칭 행사, 직거래 확대, 스마트 앱 쇼핑몰을 구축하고 참외가 엽산,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비타민 등이 듬뿍 함유된 제철 과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능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젊은 층이 선호하는 방울 참외 및 껍질째 먹는 신품종 참외 재배로 소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껍질 까먹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아무래도 편의성을 좀 중요시하다 보니까 먹기 편한 식품종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네. 자, 저희 계속해서 좀 성주 참외 얘기를 해볼 텐데요. 수출도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 성주 참외는 수출도 활발하게 하는 효자 품목인데요. 2019년 참외 수출 실적은 500톤 정도이며 주요 국가는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등입니다. 금년에는 신규 해외 시장, 태국, 대만, 몽골을 개척하여 수출 물량 1,0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다양한 판로 확대와 더불어서 이제 해외에도 계속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참외인데요. 참외 세계화가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외 고장이죠. 경북 성주군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번에 경상북도에서 미세먼지와 세균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과수봉지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어떤 소식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과수봉지는요. 원래 품질뿐만 아니라 병해충 피해나 농약 오염 그리고 새들에 의한 피해까지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봉지인데요. 대부분 종이와 비닐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종이는 물에 약하고 비닐은 공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두 재질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전문 회사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요. 봉지의 섬유 직경의 100나노메타 전후로 균일한 그런 멤브레인 기술을 이용해서요. 과수봉지를 개발했습니다. 이 과수봉지는 수분은 차단하고 공기는 잘 통하는 기능이 있어서요. 공기와 열은 잘 순환시켜주는 반면에 곰팡이, 세균, 미세먼지들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봉지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요. 예. 새로 개발된 그 포도 있잖아요. 예. 샤인머스켓이라는 예. 이 포도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실제로 탄저병은 발생이 없고 과피가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과 열과 즉 터지는 현상은 현저하게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곰팡이 세균을 잡는 과수 봉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대단한 기술입니다. 자, 뭐 과일 생산량과 품질은 뭐 크게 향상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막 참외 출하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초출하기 농가에 좀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경매사님도 참외가 참 저장성이 약한 네. 그런 과일이라고 언급하셨는데요. 네. 참외는 수확을 해서부터 출하할 때까지 계속 숨을 쉬는 그런 과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와 노화에 조심해 주셔야 하고 이를 방지 위해서 좋은 유통을 하셔야 합니다. 또 숨을 쉰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수분을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은 조건에서는 이렇게 수분 배출이 많아서 무게가 줄고 또 모양까지 변형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출하 기간 동안에 그게 걱정돼서 너무 낮은 기온으로 유통을 하게 되면 참외가 서운에 상당히 민감한 과실인데요. 4도씨 밑에서는 이렇게 좋은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확을 한 후에는 예냉을 해서 호흡량을 줄여주시고 6도 전후에 적정한 온도에서 저장을 하시면서 저장할 때는 적절하게 포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메틸 사이클로프로펜이라는 이러한 선도 유지제를 처리해서 저장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네. 자, 6도씨 전후의 적정 온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과일 참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지는 순서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은 고추입니다. 경락가 살펴보시죠.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96.21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87.8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8.4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청양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2만 3,60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2만 7천원, 최저가 12만 1,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10만 원대 평균가 기록했는데 오늘은 12만 원을 넘어서는 평균가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17,183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1월 23일부터 한 2월 초반대까지는 지난해와 올해 비슷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2월 3일 이후에 올해 가격이 큰 상승폭을 좀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이후부터는 올해 가격이 강세에 있습니다. 오늘 가격 12만 원대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3만 2천 원에 거래됐고요. 경남 고성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2만 1,060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풋고추 보시죠.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7만 5,763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8만 2천 원, 최저가 7만 5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8만 1,000원이 넘는 평균가였는데요. 오늘은 7만 5천 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6,176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올해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월 14일부터는 그 간격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오늘 가격 보시면 7만 5천 원대로 여전히 올해 가격이 높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습니다. 최고가 87,500원 그리고 평균가 72,925원이었습니다. 네, 청양고추와 풋고추 도매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소매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양고추 100g 상품 기준 소매가입니다. 평균가 1,745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2,390원, 최저가 1,2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평균가 비교했을 때 어제보다 15원 상승한 가격이었고요. 풋고추도 보시죠. 100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623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2,250원, 최저가 8,86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18원 상승한 가격 기록했습니다. 자, 고추 도매가와 소매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청양고추 유통 상황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하나로 유통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농협 한화로를 통해서 고추를 담당하고 있는 김학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고추 반입 물량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2월 20일 기준 금주 가락시장 청양고추 반입량은 393톤이며 전주 377톤보다 약 4% 증가를 보였습니다. 전주보다는 미세하게 증가한 예. 반입량인데요. 현재 유통되는 고추 같은 경우는 뭐 시세 같은 경우에 작년과 평년 대비 좀 어떤 수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금주 청양고추는 평균 100g당 1,75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작년 1,620원, 평년 1,573원보다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주 출하산지인 경남 지역의 1월 마지막 주 계속된 우천으로 생육이 부진의 출하량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과 평년에 비해서 지금 높은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고추가 시세가 높은 시기와 또 낮은 시기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대체로 그 하우스 난방이 필요한 그 겨울철이 시세가 높은 시기이고요. 네. 봄, 가을철이 생육 여건이 양호하여 시세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은 지금 이 시세가 높은 편이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고추 유통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인지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최근 그 미세먼지 및 일조량 감소의 원인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시세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반입되고 있는 청양고추의 특징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저희 한화로를 통해서 유통하는 청양고추는 그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신혼이란 품종의 청양고추를 판매하고 있으며 그 매운맛이 강하고 뒷맛이 깔끔한 점이 특징입니다. 뭐 아무래도 소비자의 연령이나 소비 형태가 다른 만큼요. 포장 방식도 많이 다양해졌는데요. 소비자가 좀 선호하는 포장 형태는 어떤 걸까요? 간편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로 그 저희 농협 한화로마트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의 농협몰에서도 그 소용량 소포장 상품의 판매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 선호하는 고추 어떤 조건을 좀 갖춰야 할지도 알려주시죠. 예, 청양고추는 매운맛이 강하고요. 꼭지가 신선하며 윤택이 좋은 상품이 선호도가 높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고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고추 영농 정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추 파종 시기인데요. 파종 시에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이맘때는 아직 저온 기간이고요. 네. 저온 환경에서 고추를 파종하고 육묘를 할 때는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파종 시기입니다. 파종 시기는 아주 심기를 예상해서 역산을 하여 그 날짜를 결정하는데요. 육묘 기간이라는 것이 농가의 재배 작형이라든지 그 당시의 계절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고 특히 겨울 동안에는 온도가 낮고 일장이 짧기 때문에 육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 파종을 하실 때는 종자의 순도와 품질을 잘 살피시고 철저한 소독 관리와 또 종자의 침지 및 싹틔우를 잘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파종상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온도를 주야간으로 25도에서 30도 정도 균일한 조건으로 발화할 때까지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맘때 육묘 관리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제 저온기 육묘 관리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육묘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2개월 정도로 이렇게 길기 때문에 육묘를 잘하는 것에 따라서 품질뿐만 아니라 초기 수량에 큰 영향을 받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는 온도와 습도 관리 그리고 병해충 관리에 특히 잘해 주셔야 합니다. 또 갑작스럽게 추워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온도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요. 관리하는 온도는 육묘의 단계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주간에는 30도가 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야간 온도는 20도 정도로 유지하셔야 하는데 1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또 육묘 기간에는 관수를 하신다면 아침에 충분하게 해주시는 반면에요. 너무 습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저희가 육묘 포트에서 육묘를 할 때 포트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고추 농가에서 주목할 만한 재배 기술이 있다면 어떤 기술이 좀 있을까요? 예, 사실은 고추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양용 채소이기 때문에요. 고추 재배에 대한 기술 연구는 여러 군데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충남농업기술원에서는요. 고추의 육묘 시기를 맞추어서 초기 육묘 단계에서 줄기를 잘라줌으로써 2개의 줄기, 즉
두 줄기를 발생해서 이것을 유도하는 재배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방법이 쉽기도 하거니와 농가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관행의 육묘 방법보다는요. 착과 수가 15 내지 25% 정도 증가하는 경향이고 따라서 수량은 평균 14%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에서 약간의 주의할 점은 있는데요. 첫째, 비가림 재배에 적합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터널형으로 넓게 재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고추의 품종에 따라서 줄기 재분화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술을 도입하는 초기에는 신중하게 실험을 하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겨울 날씨가 좀 따뜻한 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농가에서도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고추 농가에서 좀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요맘때 고추 바이러스 병은요, 한 번 걸리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제 방법입니다. 네. 특히 육묘를 할 때는 육묘장의 시설 환경 관리와 병해충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육묘장의 경우에는 이중분법뿐만 아니라 소독 매트를 설치하고 그리고 방충망을 설치하시는 것이 좋고요. 내부에는 바닥 부직포와 또 끈끈이 트랩을 달아줌으로써 이 병해충에 대해서 예방과 방제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육묘장 외부에는요, 주변의 잡초와 오염물질들을 아주 깨끗하게 제거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말씀드린 방제 방법은 단독 농가를 할 때는 효과가 적지만 주변에 있는 여러 농가들이 한꺼번에 하게 되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네. 자, 한 번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하다니까 반드시 좀 막아야 할 고추 바이러스 병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하면 더 방제 효과가 크다고 하니까 주변의 농가들과 상의하셔서 예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추까지 집중 분석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청피망 1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895원, 최고가는 2,750원, 최저가는 1,000원에 판매됐고요. 평균가 어제보다 35원 더 오른 가격입니다. 파프리카 2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765원, 최고가 2,290원, 최저가는 990원을 기록했네요. 어제보다 120원 떨어졌습니다. 네,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103원입니다. 최고가 3,160원, 최저가는 980원이고요. 평균가 어제보다 5원 더 하락했습니다. 네, 딸기도 보겠습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181원입니다. 최고가 1,460원, 최저가는 990원에 판매됐네요. 자, 평균가 어제보다 7원 더 떨어졌고요. 방울토마토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9,013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1,600원, 최저가는 6,900원이고요. 어제보다 101원 더 떨어진 평균가를 나타냈네요. 네, 계속해서 월동배추도 보겠습니다.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4,356원입니다. 최고가 6,660원, 최저가는 3,630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17원 더 오른 평균가입니다. 네,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9,315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 1,711원에 판매됐고요. 이어서 돼지 목살은 1,650원에 판매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겠습니다. 5,079원에 판매됐네요.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점점 옷차림이 가벼워질 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려고 하시는 분들 네. 참 많으시죠.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탄수화물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참 탄수화물부터 줄이기가 쉽지가 그러니까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또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네, 사실 저도 참 민감한 네. 말씀이신데요.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벼품종 중에 도담쌀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 도담쌀은 비만과 당뇨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도담쌀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저항전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약 10% 정도 있어서요. 이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이 성분 때문에 사실은 탄수화물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도담쌀이 밥을 해 먹었을 때는 식감이
그닥 이렇게 인정받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네. 국수나 과자나 선식과 같이 가공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다이어트 할 때는 좀 멀리해야 하는 음식들인데 네. 좀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즐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까지 꿀 정보 알려주셨는데 사실 오늘이 365회였습니다. 뭐 생방송 가락동 365에서는 참 의미 있는 날인데 오늘 같은 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비트와 방울토마토 그리고 종묘 보급 관련 정보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가락동 365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